네, 안녕하세요. 배서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비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저희가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을 하는데 빵의 맛과 커피의 맛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번쯤은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먹는 거잖아요. 먹는 장사를 하는 건데 맛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빵도 맛있어야 되고 커피도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빵집이니까 베이커리니까 빵이 맛있어야 되고 커피숍이니까 커피가 맛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베이커리 카페니까 빵도 맛있어야 되고 커피도 맛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베이커리 카페에 손님들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집에 빵을 사 먹으러 갈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빵집에 빵을 사 먹으러 갈 때는 사실 빵이 전부예요. 내가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빵집에 가는 겁니다. 또 정말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가죠? 가까운 커피숍을 가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한 바리스타가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커피숍을 찾아가죠. 그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베이커리 카페를 갈 때 그렇게 맛있는 빵과 그렇게 맛있는 커피 때문에 가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커리 카페가 제공하는 게 빵하고 커피만 있다라면 그게 맞겠지만 사실 베이커리 카페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힘들게 어떤 노동을 하고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베이커리 카페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는 맛있는 빵과 맛있는 커피도 있어야 되지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창업을 앞두신 분들이 사실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빵하고 커피 쪽에만 너무 치중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고 오픈하셨을 때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옆집 매장보다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는데 왜 손님이 없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내가 제공하는 어떤 메뉴들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메뉴에 대한 코스트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내 매장을 찾는 손님들한테 편하게 공간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도심지에 아파트 상권이 둘러싼 그런 베이커리 카페라면 당연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고요. 그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 팔고 있는 이 메뉴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원지를 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다 근처에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외곽지에 있는 큰 평수의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빵의 맛이라든지 커피의 맛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즐기러 오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광을 하는 부분, 휴양을 하는 부분 중에 한 요소인 거죠. 그렇다면 물론 맛도 중요하겠지만 휴식처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내가 지금처럼 의자에 앉았을 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있는지, 또 화장실 시설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손님들이 한 번에 몰렸을 때 줄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빨리빨리 내가 대처가 가능한지, 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내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제 그런 특징을 맛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베이커리 카페라면 또 평수가 크고 외지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라면 그런 빵의 맛보다는 우리 매장만에 줄 수 있는 특수한 아이템, 예를 들어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포토존을 만든다던가 건물 자체를 멋지게 만들어서 어떤 랜드마크 성격의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다라고 하면 엄마하고 아빠는 맛있는 커피를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3박자를 다 잘 하시기도 힘들어요. 건물도 멋있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좋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예뻐야 되고 빵맛도 좋아야 되고 커피맛도 좋아야 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창업을 하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확히 성격을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정확히 빵의 맛으로 확실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다른 외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끌어당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립을 하신 이후에 그게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비중을 두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다라고 내가 판단했다라면 그쪽에 비중을 더 두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곳인데 너무 빵의 맛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빵의 맛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에 너무 신경을 쓰신다거나, 단적인 예로 적은 평수에 상권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너무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지 외부적인 요소만 생각한 나머지 빵맛이 떨어졌다? 사실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상권일수록 빵맛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꾸로 말을 해서 그러면 뭐 동네 상권 아니면 빵이 맛 없어도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네 상권일수록 저는 맛있게 좋은 퀄리티의 빵을 팔아야지만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근처에 어떤 매장들이 생겨도 경쟁력이 가져지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외지에 이렇게 큰 평수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 그런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맛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매장일수록 메뉴를 너무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특색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메뉴들을 정해서 적게 하지만 퀄리티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욕심이 앞선 나머지 1부터 10까지 다 하고 싶은 마음에 메뉴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독이 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빨리빨리 내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코스 4개 앞에서 오더를 하는 그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쉬고 싶어서 오신 분들인데 아무리 빵맛이 좋고 커피 맛이 좋다 하더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사실 그걸로 스트레스가 와버리거든요. 그럼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내가 정성껏 만든 빵이나 커피를 마셨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은 기다릴만 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다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동네 상권이에요. 동네 상권에서는 1시간 줄을 쓰던 2시간 줄을 쓰던 이곳은 내가 처음부터 기다려서 먹으려고 작정하고 온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맛보다는 그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최소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고객들이 불만 요소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불만 요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빵의 맛과 커피의 맛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빵의 맛과 커피의 맛은 유능하신 분들을 섭외를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단순히 저에게 돈을 투자를 해서 큰 평수의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고 유능하신 분들을 섭외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내가 어떤 성격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창업을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오너로서 만약에 빵을 만드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겠다, 아니면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을 뽑으시는 게 좋겠죠. 실력이 있는 분들을 뽑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 실력이 있는 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내가 어떤 제빵 기술이나 커피를 내리는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대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하시고 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고용하려고 하는 셰프님들의 의사소통이 나오고 얼마만큼 잘 되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셰프님도 마찬가지죠.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필요한 장르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주는 매장의 오너분과 만나셔서 뭔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오너분도 훌륭한 분이시고 셰프님도 훌륭한 분이신데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매장은 산으로 갑니다. 의견이 합쳐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서로가 남을 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맛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스키피오 본사회를 갈 거예요.
TPO는 냉장고를 만드는 베이커리 쪽에서는 지금 한참 핫 아이콘인 회사인데요. 그 냉장고 회사를 가서 냉장고의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심층적으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